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콜콜콜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바로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부터 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새벽에 마감된 상황을 보면요, 국내 증시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이 나왔죠. 바로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된 건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IT 기업들의 상승을 또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요, 이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 이 문제도 역시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거기에 오늘은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까지 나왔죠. 바로 금리 인하까지.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도 역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미국 증시도 역시 시간 외에 이 해외 선물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해외 선물 지수를 보시게 되면 바로 S&P 선물 지수가 1.6%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1.9%까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요. 선물 지수가. 거기다가 국내 이 트리플 강세에 대한 어떤 뉴스까지.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요, 오늘까지도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1.7%가 올라가면서 2,715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650포인트 과연 돌파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걱정이 무색할 만큼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역시 시장에서의 수급이 약간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소외를 당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들마다 분명히 차별화 장세는 또 나오게 됩니다. 시장은요, 현재 2,700포인트 넘어선 상태고 코스피 지수는 이제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경우에는 2,650포인트에 대해서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넘어서는 그 시점에서 강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역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승장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실 때는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건 좋지 않아요. 오늘도 역시 올라가는 종목들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지수가 한 번에 조정을 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눌림목에서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한번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종목들 쪽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앞으로 수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목들 선정을 잘못하면 시장이 올라가도 나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손해를 더 많이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 잘못된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 종목은 안전한지, 내 종목을 지금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또 해도 되는지, 아니라면 지금 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내용들 한번 보고 오셨죠? 저희 참여하는 방법은요.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02-3153-2641번.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 상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이거 상담 지금 시청해도 전화가 많이 와서 상담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상담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아마 다 상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주은행요? 제주은행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46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9,460원의 비중 20%요? 예. 이거 혹시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샀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사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현재 그러면 목요일날 사셔가지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지금 예. 오늘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죠? 그럼 제주은행이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예. 그죠? 왜 급등이 예. 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저준 비전이 뭐 3자 배당 참여했다는 그 맞아요. 정보란가요? 네, 삼자배정 유상증자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 그 뉴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일단 호재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그동안 또 밸류업이라고 해서 막 지난해 많이 또 한창 때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발길이 좀 끊기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KB금융의 예.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제주은행의 경우에도 최근에 더존비존의 삼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소식 자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큰 호재거든요. 그런데 이 호재는 단기성으로 한번 주가에 영향을 준 거예요. 급등이 뭐 나왔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만 보고 갈 필요 없이요. 전반적인 은행에 대한 어떤 이 건전성이라든지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간다면 제주은행 역시도 지금 그동안 한번 주가 올라왔다가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락이 좀 깊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낮은 가격이 있는 것 같으세요? 조금 낮은 가격이라 해서 제가 13,000원 넘어서 빠졌다 해서 들어갔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아마 화면에서는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 은행주들이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요즘에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제주은행도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0.4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가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이 시기에 매수 접근하신 건 저는 괜찮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거 매매하실 때 아마 사실 때도 좀 느끼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들은 오랫동안 끌고 갈 필요는 없이요. 올라가면 잘 팔고만 나오면 돼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요. 1,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5,000원. 네, 최근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자리에서도 거래가 없었죠. 그죠, 예. 여기. 거래가 없다는 건 물량들이 매도가 많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매도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다음 상승이 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1,500원 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등 나오면 꼭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우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지주 27,300원에 20%. 27,300원에 20%요. 네네. 오, 이거 언제 사셨어요? 1년 돼서 1년 되셨어요. 네. 와, 이거 근데 그거 안 팔고 지금 기다린 것도 대단하신데요? 네. 어제도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죠? 네네. 그죠? 어제 본전에 딱 와서. 네. 근데 오늘 또 올라가니까 지금 또 안 팔고 싶으시죠? 네. 더 갈 것 그래서 같고. 이게 참 그래요. 어제 매도를 위기를 잘 언제 해야 견디셔. 되느냐 해서 했어요. 네, 어떤 거요? 매도를 언제 시점을 하면 네, 좋겠느냐. 그렇죠.
어제 견딘 것 자체도 좀 대단합니다. 어제 네. 파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자, 롯데지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이 요즘 들어서요, 이 지주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네. 요즘에 지주사들 많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아시죠? 하나 지주사 주가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네, 요즘에 지주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는 지주사의 주가는 그동안 너무 안 올랐거든요. 네. 지금 그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1년 지주사,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안 올라갔는데 그만큼 그 지주사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많이 빠져서 저평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지주사들이 저평가 기업들이라고 해서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왜 몰리냐면 바로 이게 정권의 힘이 좀 커요. 이게 대선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저평가된 기업들, 이 주주들의 그 이제 이익을 좀 침해하는 기업들이죠. 사실은 저평가된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죠. 자, 롯데지주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네. 하지만 이게 많이 올라가면 어때요? 주가는 또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절반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자리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절반 정도 딱 전화 딱 끊고요. 네. 절반 정리하고 10% 정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이제 29,000원짜리를 손절가로 잡아두시는 거예요. 네. 나머지 10%는 그리고 위쪽으로 한 번 더 위로 올라가면 31,000원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는 거죠. 나머지도 이해하셨죠? 네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성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화 끊고 네. 나서 절반 정리하고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볼 건데요. 아래 전화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 지금 전화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상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예. 네, 전화 연결 잘 되셨죠?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에요? 아이고, 꺼야 되겠다. 이스트 소프트요. 네. 22,700원에 30%요. 22,700원에 30%요. 예, 근데 이거 계속 흘러내리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언제 사셨는데요? 이거 4월 16일 날인가? 그때 샀는데 사고는 그냥 바로 내려가네. 아니, 4월 4월 16일, 16일? 4월 한 20일쯤 되나? 하여튼 네. 4월 달에 샀어요. 4월 중순에 사셨죠? 예, 예. 네, 그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진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올라갈 줄 알았더니 줄줄줄 흘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되나 그냥 기다려야 되나 추매를 해야 되나. 혹시요,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AI 소프트 이 뭐지? 애들 게임 그게 통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이스트 소프트를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예, AI 관련주로 지금 보고 계세요. 물론 예. 그 당시에 그 이슈로 올라갔어요. 예. 하지만 이스트 소프트라는 이 회사는요, 혹시 컴퓨터에서 그 바이러스 잡는 백신 아세요? 예?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 예, 프로그램. 예. 네, 아시죠? 예. 거기서 알집, 그 알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약이라고? 예, 예. 네, 예. 그걸 지금 이 회사가 만들잖아요. 네, 이 회사는 백신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그동안 실적을 보면은 적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가. 예. 보면 순손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이게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좀 이제 정상적인 건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건가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라갔던 건 단기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이 예. 회사의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단기로만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는 전략들 쓰셔야지 이걸 길게 계속 끌고 가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AI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나왔고 뭐 대선과 예. 관련돼서 테마로통 잠깐 올라갔었죠. 그거 지난번에 이재명 씨가 네, 한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직접적 깜짝했고. 인물의 이름을 거론을 하지 않았어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자, 예.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까지의 그 흐름은요. 지금 당장 주가가 크게 밀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예. 다만 이번에 올라오면 매수가에서는 나오셔야 돼요.
조금 더 매수가까지는 오겠어요? 네, 조금 더 보면은 뭐 2만 3천 원 정도까지인데요. 예. 아직 흐름이 지금 살아 있어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 22,700원이니까 300원 더 보죠. 2만 3천 원까지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다만 올라오면 거기까지는 잘 올 팔고 수 나와야 있을까요? 돼요. 팔고 나오셔야 돼요, 이건. 본전만 오면 그냥 팔을 거예요. 그러고 안 볼 거예요. 네. 원래 물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매수해서 수익 내려고 사잖아요. 근데 네. 떨어지면 또 본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본전 오면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오면 23,000원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더 저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밑으로 떨어지는 힘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예. 가격도 높게 안 잡은 거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 정도에는 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네. 11,860원 15%예요. 11,860원에 15%요. 예. 산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원래는 한 7% 정도였는데 네. 2만 얼마였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사갖고 11,860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좀 이렇게 적자가 몇 년째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어, 그래서 그 사고 나서 아신 거예요? 네. TV 이렇게 보다가 추천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거 보고서는 따라 샀었어요. 처음에 좀 오래됐어요. 이거 확인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요, 이게 좀 약간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좀 조급해요. 네네. 항상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네네. 주식은 되게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게 TV에서 네.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을 해도 하루에 몇 네. 종목이나 추천 나올 것 같으세요? 예, 만약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이제서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것도요, 이미 네. 아마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하시고, 그 네. 기간도 파악한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럼 지금은 솔루스 첨단 소재의 그 실적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현재 업황 자체도 그래요. OLED 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지박, 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쪽도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럼 주가 단순하게 보면은 주가만 지금 현재 약간 바닥을 만드는 것처럼만 보여요. 예. 그런데 주가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실적이 계속 또 안 좋다 보면은 바닥인 것처럼 보이다가 지하 1층에서 2층, 3층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한번 더 올라갔다가 또 밀렸네요. 예. 제가 볼 때 이거 매수가 가격까지 꼭 올라올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기다리시다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예. 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0,000원 얼마 전에 정도. 며칠 전에 갑자기 전 안 봤는데 확 찍고 네, 내려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예. 또 올라가면 또 그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일 것 같아서 만약에 올라와서 10,000원 부근에 오면요. 그때는 예. 좀 망설이지 말고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매일 10,000원에 걸어놓을까요? 매일 걸어놓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지금 8,000원대잖아요. 예. 이거 매일 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다가 9,000원 정도까지 온다. 가격이 네. 올라왔다 그러면 10,000원에 걸어놓으시면 돼요. 그때. 예.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셔도 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아래 지금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어떤 삼명식품이고요. 네, 5%고 116만 8천 원이고요. 116만 8천 원이요. 네네네. 5%요. 그 지금 이거를 한 번 더 물타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가지고요. 삼양식품을 이 가격에서 왜 사셨어요, 혹시? 150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네? 얼마 150원까지 올라간다고요? 네네. 방송에서 그랬어요? 네네. 아우, 그런 말을 다 믿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래, 아무래도 증권사에서도 우리가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거기서 네네. 목표 가격만 나오죠. 그 가격을 네네. 도달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냥 그것조차도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저도 역시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제 방송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목표가로 잡아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장의 변화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주식을 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 되셨나요? 아니요, 한 2년 정도요. 1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아, 그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요,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시젠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2020년도에요. 이게 지금 이제 1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화면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갔던 이 자리가 이제 보이죠. 네네. 이 자리 되게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16만 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뭐 100만 원 간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16만 원에서 지금 얼마 됐습니까? 3만 원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목표가가 되게 높은 이제 목표가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많이 올랐는데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나라는 어떤 이제 기대감들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물리세요. 근데 삼양식품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는 정말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자꾸 떨어져서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손절가를 무조건 잡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 무작정 좋을 거야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때는 올라가면 많이 항상 빠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쪽으로 제가 166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로 지금 106만 6천 원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 6만 2천 원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팔아야 되겠네요. 팔아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 늘어나잖아요. 그 단가는 떨어져도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손실 커지죠, 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권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손절가 확실하게 잡고 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6만 6천 원 손절가 잡고요. 만약 여기서 반등 주면 매수 가격 있죠? 네네. 매수 가격에서 빠져나오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반등 준다면.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대덕전자입니다. 어떤 거요? 대덕전자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31,500원이고요. 10%요. 41,500원이요? 아니요, 31,000원. 31,500원이요?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최소한 2023년도네요. 네. 1년 이상 됐네요. 네. 한창 잘 나갔을 때예요, 대덕전자가. 네. 네. 영원히 잘 나갈 줄 알았죠. 네. 네, 많이 올라가면 또 많이 떨어져요. 이게 제가 네. 앞에서도 상담을 했지만요. 네네. 삼양식품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많이 올라갔던 시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 과거에 PCB 쪽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또 아직까지 바닥 있지 않을지 몰라요. 네네네. 2020년도에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1,800억의 순이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도 작년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30억이에요. 네. 1,800억짜리가 230억이에요. 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거의 뭐 10분의 1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진 건데, 네. 하지만 이 회사의 현재 그 주가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들이 많이 들어왔고 실적도 지금 저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자리긴 해요. 네.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기다린다고 해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그럼 추매를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거요? 추매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그거 물어볼 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려고 딱 했었어요. 네, 추가 매수가요. 네. 물론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대덕전자의 주가가 확실하게 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중간에 네. 거래가 들어온 게 없죠. 네. 그죠? 올라갔다가도 계속 네.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 더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네. 밑에 있을 때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특히나 그래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단가가 많이 높으니까 지금 네. 추가 매수하나 조금 위에서 추가 매수하나 떨어지는 단가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차이가. 그래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 회사는 18,000원을 기억해 두시고요. 18,000원이요? 18,000원. 네네. 1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많이는 말고요. 5% 정도만. 5%. 네, 그 정도만 해도 단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워낙에 높게 사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다면 이제 결국은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나중에 기다리셨다가 25,000원에 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중간에 한번 점검 25,000원 이요? 다시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은 너무 밑에서 하지 마세요. 네네네. 네, 왜냐면 또 알겠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는 제가 일단 18,000원 기준으로 잡아드릴게요. 아니, 이쯤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반도체가 좀 많이 이제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그런데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반도체 분위기가 최근에 잠깐 좋아진 거예요. 근데요, 어제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라 그러죠? 이 반도체 설계 쪽이죠. 네. 설계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에 그 판매를 금지시켰잖아요. 네. 그죠? 그건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악재잖아요. 호재 아닐까요? 호재 아닐까요? 호재라고요, 그게? 네, 아닌가요? 악재죠. 왜냐면 미국에서 금지시켰다는 건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걸 반도체 업황이 이제 돌아섰다가 아니라 반도체 그 기업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아직까지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그죠? 그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그 다음에 반응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업은 아직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대덕전자도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저희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전화 연결 말고요. 이번에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인데요. 매수한 가격이 27만 5천 원이고요. 자, 그럼 비중이 10%예요. 자, 27만 5천 원에 10%면 이게 얼마 전에 3월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다고 유튜브 상담을 주셨는데 어제 오늘 있죠. 자동차 섹터가 반등이 꽤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주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부품주를 또 이끌어가고 있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거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에 로보택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또 이제 이제 시행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쪽에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제 생각엔 지금은 이번에 반등 너무 일찍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나오자라는 저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저는 28만 원을 저는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중간에 또 흔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28만 원 아래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2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알아봤고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은요. 대우건설이에요. 자, 대우건설이고요. 매수 가격이 6,700원, 비중이 15%네요. 이 종목을 저는 수익인 줄 알았어요. 워낙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죠? 2021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아마 2022년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올라갈 때 아니라 떨어질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주들이 워낙에 또 금리 인상에 큰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주들 자체적으로 이 유동성이 좀 위기를 좀 겪기도 했었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이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아마 이게 겹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아래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제가 한 2달 정도 전부터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또 유튜브에서도 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건설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건 2달 정도 전부터 계속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었단 말이죠. 지금 건설주, 대우건설을 올라가고 있지만 매수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큰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이거는 그 손실을 많이 줄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혹시나 중간에 3,800원 아래로 조정이 한번 깊게 들어와 준다면 추가 매수 한 5% 정도는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이게 여기서 조정이 안 들어오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면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회사의 가격은 지난해 보면 4,900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4,7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와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흔들림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4,700원에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중간에 점검을 또 받아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상담 신청해 주실 때는 유튜브 말고요. 전화 주세요. 직접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일단은 4,700원 지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그래서 강연회 일정들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여러분들과 직접 이 노원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면서 찾아뵐 겁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강연회는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연회 현장에 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있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들도 알려드리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노원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또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칩스앤 미디어요. 칩셋 미디어. 예, 18,200원에 10%요. 18,200원에 10% 사셨어요? 예. 이거 얼마 전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좀 예, 예전에 한 16,000원대 사갖고 19,000원대 좀 매도해서 네. 약간 떨어져가 다시 올라갈 타이밍에 잡아갖고 물려버렸거든요. 아, 한번 수익을 내셨던 기업이네요? 예, 예. 그것이 지금 15,000원 아래에서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된가 해서 궁금해갖고요. 추가 매수를 아래에서 한다고요? 15,000원 아래에서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칩셋 미디어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예. 15,600원 정도인데 이거 혹시 장기전으로 지금 보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죠. 이왕 요러고 대본 장기로 가야지 단타로 들어갔는데. 그게 제가 좀 막 장기 막 1년, 2년도 갖고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 회사가 반도체 칩을 또 설계 쪽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간밤에 미국에서 예. 이 반도체 그 설계 쪽에 대한 그 규제 뉴스가 좀 있긴 했었어요. 아. 그런데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이 뭐 크게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아직 모르는데 예. 왜냐면 이제 그 원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관련 예. 종목들은. 근데 예. 오늘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건 바로 어제 예. 미국의 그 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예, 내렸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상대로 충격이 좀 안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끌고 가면서 충분히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 그 추가 매수를 얼마나 이제 싶으신 거예요? 10%를 더 할 10%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10%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아직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 소셜 미디어에 그냥 한번 그 뭐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업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뭔가 좀 장기 플랜을 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 변동성이 만약에 좀 주어지고 14,500원 정도의 가격이 한번 눌려준다면 예. 이때는 추가 매수 한 5% 먼저 좀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한번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14,500원. 네, 14,500원 부근에 추가 매수 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예. 올라가면 매수 가격이 지금 18,200원이란 말이죠. 예. 추가 매수하고 올라오면 이건 수익이겠죠. 예, 네. 그렇죠. 16,000원. 굳이 장기전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 네, 그래서 저는 칩셋 미디어는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지금 매수한 가격 18,200원에 저는 예. 매도를 한번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추가 매수 예.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간다면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최종은 2만 원이지만 중간에 예. 한번 눌린다면 18,200원 그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SK고요. SK 178,000원에 12%. 178,000원에 12%요. 네네. 네, 아, 이게 원래 작년에 전문가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가지고 네. 이제 추매를 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 추매하기 전에 가격이 얼마였죠? 20만 원 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때 네. 그래도 상담 받고 또 연락을 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또 상담을 하게 되네요. 네. 요즘 들어서 지금 SK도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지주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SK도 지금 오늘도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다행히 매수한 가격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여기서 지금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추가 매수했고 네. 너무 손실이 컸었는데 이미 좀 많이 줄였으니까 여기에서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정리할까도 고민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상담이 또 이제 SK라는 회사에 대한 마지막 상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죠?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말이죠. 그럼 다른 종목으로 상담을 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18만 원 위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연이어서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 조정을 주고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데 네. 18만 원 정도 아래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잘 하셔가지고 목표 이제 잘 줄여 놓으셨으니까 이번에 18만 원 딱 올라가면 그때 수익 잘 챙기고 나오시고요. 18만 원이요? 네, 18만 원요. 네. 그리고 다음에 전화 주실 때는 다른 종목을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BGF입니다. BGF 리테일이요? 아니요, BGF 그냥. BGF? 네. 네. 저 목소리가 제가 뭔가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자, 그럼 BGF라는 회사가 그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750원에 15%입니다. 4,750원이요? 예. 네. 자, 그럼 이 회사 오래된 종목이군요. 그러면 이 회사를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몇 년 되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중간에 추가 매수 안 하신 거죠? 한 번도? 추가 하셨나요? 매수는 했는 겁니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처음에 매수 단가가 그러면 더 높았다는 거네요? 네. 15%.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를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 유통주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GF도 역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매수한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 놨어도.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면 매수가까지 오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혹시 중간이라도 이제 올라오면 손실이어도 파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무조건 나는 이거 좀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무조건 길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BGF가 만약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중간에 네. 한번 조정을 주면서 3,700원 아래로 좀 떨어지면 네. 그때 추가 매수 한 5% 더 하시면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장기전으로 가실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나중에 4,500원 목표가로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4,500원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길게 가져갔을 때. 그런데 매수 가격 4,750원이라는 가격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혹시 중간에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 5% 더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주간 매수할 돈은 있습니다. 그럼 3,700원 아래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종 목표 네. 가격은 4,500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조 대림. 사조대림? 네, 10%고요. 46,600원인데요. 네. 작년 8월에 6만 얼마에 사가지고 매수가 낮춰가지고 46,600원 돼가지고서는 네. 불안해갖고 중간에 많이 30%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10%는 손절 전번에 하고 오늘 20% 갖고 있다가 네. 불안해서 그냥 10% 아침에 46,50원인가? 네. 매도하고 10%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돌파로 이렇게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게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10%는 갖고 자,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또 너무나 역사가 많네요. 이 회사에 대해서. 네, 자, 근데 너무 지금 맞아요. 너무 여기 거래량도 적고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회사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별로 없고요.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미 단가를 보니까 46,600원이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 가격보다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너무 일찍 파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한 43,000원 정도에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왕 기다린 거 좀 기다렸다가 43,000원에 나오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기다리실 수 있으시죠? 제 생각은 그래서 네. 너무 안 올라가고 거래량도 적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 매도를 하고 다른 요새 걸로? 좋은 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종목을 있어요. 갈아탈까. 네. 항상 뭐든지 네. 주식을 처음에 살 때 있죠. 네. 처음에 주식을 살 때는 이거 수익 날 것 같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사면 내일 수익 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사죠. 근데 항상 네. 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지금 네. 사주드림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많죠. 그러니까 이 종목 다른 종목을 사면 바로 수익 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대림부터 제대로 팔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43,000원에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주대림은 43,000원에 저는 정리하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많았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하나비전 65,0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50%거든요. 비중 50%? 추가 매수 해야 되나 하고. 이거 왜 65,000원에 매수했어요? 이거 며칠, 5월 달에 사신 거죠? 이번 달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사셨어요? 이거?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또 단타 치다가. 네. 예, 또 이제, 친구가 계속 갖고 있으라 그래갖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실 분위기네요. 네. 친구분의 말을, 네. 어쨌든 뭐 친구분하고 뭐 사이 또, 이거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 친구분께서 뭐 수익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보장해 줄 정도 아니면 진짜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침몰하는 배를 같이 타지 마세요. 네, 지금 하나비전이 이게 그동안 좀 많이 잘 올라갔던 회사인데 네. 하필이면 딱 고점에서 사가지고 네.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회사는 아래쪽에서 지금 하락이 잡히면 대략 5만 원 정도예요. 네. 근데 5만 원에 지금 하락이 안 잡힌다면 여기서 크게 밀릴 수도 있어요. 네네. 꼭 잡혀야 돼요. 근데 잡힌다고 하더라도 올라갔을 때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겠는가? 그거는 또 몰라요. 너무 높아요. 이게 거의 뭐 최고점 부근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비전은 위쪽으로 6만 원 위로 올라가면 저는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6만 원 바로 팔아라 이게 아니라요. 6만 원 위로 올라가면 팔 준비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6만 원 위쪽에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고 비중이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 회사는 5만 원 정도 가격에서는 손절 가격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좀 위로 올라가서 오늘 좀 그 수익으로 이제 좋은 가격에서 탈출하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올라가지만 이 종목은 지금 여전히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준비를 잘 하시고 손절가 목표가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친구분이 팔지 말라고 하면 파세요. 아시겠죠? 사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네. 슈팅 칠 때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네, 그래도 그 친구분하고 우정도 변치 마시고요. 네. 이것 때문에 자 하나비전 꼭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 네,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 또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이렌텍입니다. 자, 이렌텍을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7,550원이네요. 자, 그리고 비중이 10%. 자, 7,550원. 이것도 꽤 오래된 종목이군요. 이렌텍. 지금 현재 그 거래도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요. 삼성전자에 굉장히 또 의존도가 높은 회사예요. 삼성전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 배터리 폐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렌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도 굉장히 좀 부진하고 이 배터리 쪽에서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전기차 쪽에 이 배터리 2차 전지죠. 이쪽하고 우리가 또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렌텍의 경우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래도 지금 없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지금 어떻게 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거래도 나쁘지 않고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렌텍까지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렌텍은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온다면 좀 탈출을 빨리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6,000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저는 탈출하시고 차라리 여기에서의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워가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00원 위쪽에 반등 시 정리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는 거래도 없고 그다음에 시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만약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추가 매수의 기회는 그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렌텍이라는 회사 자체는 문제가 크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시세적인 문제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간 반등이 나올 때는 6,000원 위쪽에서 정리하시고 추후에 만약에 혹시나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나중에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렌텍까지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렌텍까지 상담했고요. 저희가요,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회 보고 오셨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노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건데요.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여러분,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그리고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